영상 시작에 앞서 현재 지금 일본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긴급 정부 발표로 엔화를 개혁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고, 현재 리플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비트코인과 리플을 어마무시하게 사고 있는 일본의 매수세입니다. 비트코인만 사고 있던 일본이 현재 미친듯이 리플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일본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리플을 사용하게 될지 독점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SBI와 일본에 관련해서 리플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부터 SBI와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걸로 리플 투자하셔가지고 지금 돈 많이 버신 분들 너무 많으실 겁니다. 이 리플 전문가이자 일본 손정희 전문가인 저 코끼리가 일본과 SBI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일본은 엔저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죠. 사실상 일본의 문제점은 아베 총리의 양적 완화 때문이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그 여파를 몸소 다 겪고 있는 중이고요. 그로 인해서 일본 정부와 손정희가 엔화를 대처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상화폐고, 또 그 가상화폐 중에 리플을 선택했다 라는 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자민당 의원은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분류하면서 지금 국회 발의를 했습니다. 엔화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여당 강인한 의지가 보이는 거고요. 국회의원들부터 해서 총리까지 전부 다가 지금 이 돈의 흐름에 맡겨나고 있다. 일본의 국회의원들을 흔들고 있는 이 손정희, 손마사요시에 대해서 오늘 독점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리플 재단이 제공하는 리플 에어드랍 참여하시는 방법 독점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삼성의 이재용, 일본 최대부호 손정희, 인공지능의 아버지 샘 울트먼이 AI 삼국 동맹을 위한 첫 발걸음으로 서초동 삼성 사옥에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손정희의 비전 펀드 자금으로 출발한 이 스타게이트 사업은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의로 700조 규모의 자금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손정희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그가 그리는 그림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리플의 사유화입니다. 손정희와 리플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단순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AI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트럼프와 손정희가 암호화폐 전반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라고 하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우리 리플 홀더분들이라면 무조건 보셔야 하는 영상이다. 작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이 뉴스로 인해서 올해까지 스노우볼이 굴러가서 SBI의 투자가 확정시됐다라고 하는 게 현재 와서야 이 사람들이 예측을 했는데요. 저는 6월, 7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케이 상장사 31곳의 기업들은 코스피로 치자면 1등부터 31등까지의 기업들이 전부 다가 암호화폐를 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 전부가 리플을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 31곳의 대주주는 바로 손정희였습니다. 기업들은 리플의 비중을 하나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추를 해봤을 때는 왜 일본 기업이 작년부터 다른 코인들도 아니고 리플을 매집하고 있었느냐가 오늘 영상을 관통하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무엇인가가 일본과 리플과의 명확한 관계에 부적절한 관계들이 이제서야 흘러나왔다. 저는 작년 7월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손정희와 손정희 비전펀드의 자금 70%를 운영하게 도와주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자와의 관계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중동은 지금 일본의 전철을 밟아 리플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리플의 미래가 어마무시하다라고 하는 게 전 세계 곳곳에서 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정희는 미국과 트럼프에게 1,400조를 투자했죠. 오늘 SBI, 손정희,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왜 우리 리플 홀더들이 리플을 들고 가야만 하는지, 왜 리플이 100만원을 가는지, 오늘 이 3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손정희와 그리고 일본 정부가 리플을 사고 있다라는 뉴스를 재단이 본 걸까요? 리플 재단은 기습적으로 역사상 유례 없었던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신드롬처럼 번져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난 이벤트인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 우선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홈페이지입니다. 2015년을 끝으로 리플은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았죠.
리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이벤트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진행하는 이벤트였습니다. 리플레스 재단은 소진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덧붙이기만 했습니다만 현재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무려 15만원 상당의 리플 코인을 주는 이벤트입니다. 까다로운 조건이나 이런 거 없이 몇 분 동안만 간단히 입력만 하면 참여가 가능했고, 저는 3번, 4번 참여를 해서 약 75만원 상당의 리플 코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텐데, 리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업비트나 빗썸, 여타 거래소 지갑 주소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저도 리플을 좀 들고 있어서 여러 거래소에 입력을 몇 번 하니까 15만원 상당의 코인들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총 6번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확인을 해보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실험까지 해봤었습니다. 15만원 리플 코인을 주는 이벤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래 보이는 제 번호 010-5133-4788번으로 리플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참여하시는 홈페이지 링크와 방법과 설명이 담긴 문자를 차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의 방법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 아실 겁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무단으로 영상을 도용해서 정작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혜택을 받기도 전에 끝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일일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참여하셔야 소진시까지 받아갈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저한테 문자 한 통 보내주셔가지고 역대급 이벤트 참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어드랍 몇 번이고 받으셔가지고 나중에 리플 무료로 물타실 마지막 기회라는 거 공짜입니다. 무려 역사상 이렇게 유례 없었던 이벤트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한 통 주십시오.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원활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무료로 전송이 되는 프로그램을 구비해놨습니다. 꼭 리플이라고 문자를 주셔야지만 얘가 응답을 해서 자동으로 설명과 링크가 담긴 문자가 전송이 됩니다. 유의사항 지키셔서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요. 최근 나온 뉴스는 뒤에서 움직이던 이 SBI가 양지로 나와 리플의 공격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일본의 투자회사 메타플래닛이 현재 떨어진 틈을 타 연일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메타플래닛은 소프트뱅크가 지분 60%, SBI에서 20% 지분을 보유한 투자회사입니다. 최근 메타플래닛은 포트폴리오에 이더리움을 줄이고 리플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손정희와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을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며 SBI, 메타플래닛을 활용하여 알트코인을 주워 담고 있습니다. 손정희가 리플을 사고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리플의 오랜 파트너 SBI는 손정희 회장의 오른팔인 기타오 회장이 소유한 투자회사입니다. 이들의 은밀한 동행에 대해서 리플이 그리고 있는 그림과 손정희, 일본이 그리고 있는 거대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된 순간 일본의 최대부 손정희는 미국에 1,400조 투자를 약속합니다. 손정희가 트럼프에 투자한 이유와 리플과의 연관성에 대해 독점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천조, 단일 규모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금을 운용하는 비전 펀드의 주인 손마사요시, 한국 이름으로 손정희는 소프트뱅크 CEO이자 일본 최고의 부자입니다. 오늘 손정희가 비전 펀드의 자금으로 리플을 사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에게 가장 큰 대선 자금을 후원한 세 사람은 미국의 일론 머스크, 일본의 손정희, 사우디의 빈살만이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트럼프의 당선 자리에 함께 나타나 역사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바로 비전 펀드의 자금으로 미국 AI에 관련된 일자리 창출에 무려 143조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블룸버그 코니센 기자의 칼럼 보도로는 손해를 보지 않는 여우 같은 기업가 손정희가 과연 트럼프에게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에 대한 물음표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손정희가 받은 선물은 바로 리플의 ETF와 리플의 사유화였습니다. 사유화라고 함은 리플 ETF와 같은 금융권을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가져야 할 지분을 양도받는 조건이었다는 게 코니센 기자의 추측이었습니다. 왜 손정희는 갑자기 리플의 지분을 요구하게 된 걸까요? 바로 오늘 영상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우선 우리는 일본 온라인 금융사 SBI 그룹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SBI 그룹의 회장은 손정희 회장과 함께 초기 소프트뱅크의 개국 공신으로 활약하며 현재의 손정희를 잇게 만든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현재 일본 최대 증권사와 일본 최초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계열사를 두고 있는 인물이고요. 그는 몇 년 전 SEC에게 제소당했던 리플을 향해 리플의 승리는 예정되어 있다. SBI는 리플의 영원한 동반자라며 리플을 옹호해서 일본과 세계를 놀라게 했었죠. SBI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리플과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 또 리플은 왜 SBI를 원하는 걸까요? 기타오 요시타카는 일본 최초로 암호화폐 펀드를 만들었었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리플의 이사진의 한 명으로서 리플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임원이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퍼즐이 맞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간사이 통신 뉴스 보도로는 SBI의 핵심 자금줄은 비전 펀드이며 손정희가 그 뒷배에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타오 요시타카는 손정희의 핵심 측근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기타오 요시타카가 현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같은 임원이었다는 것을 이미 성명문을 통해 발표를 했었던 자료입니다. 코니센 기자는 손정희가 뒤에서 칼춤을 추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비전 펀드로 막대한 부를 쌓은 그는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허나 최근 기타오 요시타카의 인맥과 조언을 통해 암호화폐에 다시 한번 뛰어들었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현재는 파산한 거래소 FTX에 투자를 했으나 실패했었던 경험이 있었던 손정희가 마음을 돌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비전 펀드의 연이은 실패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성공과도와는 다르게 글로벌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쿠팡과 가치가 날로 떨어지는 우버, 시진핑의 압력과 마인의 부재로 인한 알리바바의 어려움, 엄청난 공을 들였던 위어크의 파산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찾아와 연일 AI를 외쳤던 손정희는 자신의 과오를 뒤풀지 않겠다는 말만 하고 떠나갔습니다. 또한 비전 펀드의 주주들에게 과거의 손정희는 끝났다라는 말들을 듣게 되었다는 게 그에게는 굉장히 참을 수 없는 상처였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실패를 딛고 현재의 불장이 되어버린 손정희는 기타와 은밀한 독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초부터 도쿄타워 라운지에서 수차례 만나는 게 목격이 되었었고요. 심지어는 최근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도 함께 독대를 했었다라고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자료들을 취합해서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손정희에게 주었던 선물이 무엇인지 이제 감이 오실까요? 저는 기타오 요시타카가 깔아놓은 판때기 위에 손정희가 자금을 대고 암호화폐 전반의 비전 펀드의 자금으로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이 달아오르기 직전이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코니센 기자는 손정희의 플랜은 리플이 제3의 암호화폐로 자리를 잡고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둔 플랜과 또한 일본 내수에서는 SBI를 통해 금융권의 암호화폐 적용을 하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그게 바로 리플이고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타오는 트럼프 2.0 시대의 ETF를 말했습니다. 당당히 SBI는 리플의 주요 파트너라는 말과 함께요. 일본에서의 SBI 영향력을 앞세워 리플의 최대 주주가 된다면 리플의 대상성은 어린아이가 봐도 뻔합니다. 국가가 선택한 코인은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이런 기관들이 매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행위입니다. 손정희 회장과 트럼프의 암묵적인 거래로 손정희는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고 오른팔 기타오를 활용하여 춤을 추는 모양새입니다. 비전 펀드의 주요 자금줄인 사우디의 아람코 그리고 빈살만까지 리플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보도는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고요. 기타오는 리플 재단과 미국 정부에게 리플의 ETF, IPO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트럼프에게 하는 말로 들립니다. 돈 줬으면 빨리 ETF 승인해줘 라고 들립니다. 계속해서 SBI의 기타오 회장은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발언을 하며 일본 국민들에게 암호화폐 투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한국은행 총재, 국민은행 은행장이 나와서 언론에다가 암호화폐 투자를 해라 라고 하는 맥락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손정희와 SBI의 행보는 놀라울 정도로 과감합니다. 손정희가 그리는 그림은 단순히 AI, 기업, IPO를 넘어 우리가 그리지 않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가 미국의 대통령에게 대선 자금을 지원하며 받은 게 무엇일까? 라는 말에 조금 설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국은 SBI의 리플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는 손정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단순히 코인 투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매일경제의 유원 기자가 흥미로운 보도를 냈는데요. 손정희가 투자한 1,400조의 허와 실에는 애초에 대선 자금 공탁 아니었나? 라는 기사가 저에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현재 미국과 암호화폐 투자 전반적인 사람들은 거의 안다는 소리라고 느껴집니다. 리플이 주요 결제 수단이나 화폐로서의 가치가 되려면 선행 작업으로 ETF와 IPO는 필수입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재단이 일본인이 대주주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가치이겠죠. 트럼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손정의 역사적인 베팅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최근 리플 재단이 리플레저를 통해 개발한 신규 민코인은 최근 탈중앙화 거래소인 덱스에 3일 전 상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리 이 정보를 알고 있어서 이 지점에서 사볼만 하다라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바로 그 다음날 무려 400% 가까이 올랐죠. 민코인 전성시대인 요즘에 리플이 발행한 신규 민코인의 폭등은 더욱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증권업계 8년, 블록체인업계에서 10년간 일을 한 저는 한국 KOL로 활동하면서 해외 재단과 해외 거래소, 한국 거래소를 연결하는 소통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이 차트처럼 폭등하는 코인들이나 호재가 많고 잠재적인 코인을 무료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들어오셔가지고 무료로 정보들이나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5133-4788번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십시오. 그냥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시다가 나가셔도 됩니다. 단지 저를 믿어주시고 신뢰하시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아는 정보 모두를 동원하여 고급 정보, 해외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불에 다가서고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한 세력들, 블랙록, 그레이스케일이 자금을 움직이며 이더리움으로 옮겨가는 흔적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알트장이 임박했다입니다. 2020년 알트 불장이라고 불렸던 시기에 알트 도미넌스가 이 부분을 막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빨간 점 리테스트를 끝내고 알트 도미넌스가 저항선을 깨부순 시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표는 유튜브에서 최초로 제가 알려드리는 알트 도미넌스 지표일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블록체인업계에서 10년간 일을 하며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 3월달에 30억을 벌었습니다. 증권회사에 퇴직하며 블록체인 재단과 소통하는 역할에 대한 일을 하고 있고요. KOL이라고 하는 명칭으로서 활동하는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인 가세가 2년 유예되며 우리는 불장을 즐길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밤감기, 트럼프, 비트코인의 신고점 갱신, 이런 불장에서 돈을 버셔야 합니다. 저는 현재 코인 시장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시장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입니다. 금전적으로 돈을 받거나 리딩을 하거나 이런 방이 아닌 누구나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 소통 창구입니다. 거래소 관계자, 재단 KOL, 블록체인 인플루언서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에서의 정보를 공유하는 클린한 소통 창구입니다. 코인리스, 구글의 뉴스 검색 같은 거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기사를 퍼오는 역할 그 이상을 해내지 못합니다. 저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나 재단의 발표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 수 있는 인맥과 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조금이나마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커뮤니티 코인리스와 연계하여 세계 각지의 인플루언서, 거래소 등 속보 등을 무료로 전달해드리는 커뮤니티를 제공합니다. 시청자분들은 왜 유튜브를 어렵게 찾아보시면서 정보를 얻으시나요? 정보가 없어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코인리스와 코인리더와 합작하여 제공하는 커뮤니티입니다. 3,000명가량이 들어와서 소통하는 건전한 소통 창구에 들어오셔서 조금이나마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제 번호 010-5133-4788번으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 커뮤니티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리플 역사적인 폭등이 눈앞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리플에 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던 테슬라, 스페이스X CEO 머스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리플레저가 미래의 금융기관과 통합이 될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암호화폐의 탈중앙화 시스템에 노력하는 리플 재단의 미래는 밝다라며 답하였습니다. 또한 머스크는 리플의 지지 의사는 아니다 라고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블룸버그 코니센 기자는 머스크의 조심스러운 대답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하였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걸링하우스와 SEC와의 법적 다툼에서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는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가 신설한 도지 사업부의 임원으로 갈링하우스를 추천하였습니다. 동시에 미 SEC 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하여 X를 통해 쓸모없는 기관이라 지칭하며 리플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트럼프에게 후원 자금으로 어마무시한 자금을 대준 일론 머스크와 리플 재단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속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이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엄청나게 알트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업비트 켜서 보시면 전부 다 파란 색깔인데 정말 저도 아침마다 이렇게 업비트를 켜고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그런데 긍정적인 요인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면 현재 모든 자산 운용사들, 기관들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떨어져서 얘네들이 자금을 빼느냐?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어서고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기관들과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로 올라가면서 이더리움의 펌핑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오르게 된다면 어떤 코인이 오를까요? 바로 알트들이 오른다는 소리예요. 알트들 중에 알트 대장인들이 있죠. 현재 리플과 도지가 굉장히 유망하고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지금 알트 도미넌스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리플과 도지코인이 선두주자로 치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신설한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 위원장에 풋볼 선수 출신 29살 보아인스를 임명합니다. 트럼프는 하인스가 젊고 패기 있는 인물로 암호화폐가 미국이 가장 선두에 서게 만들 인물이라고 평했습니다. 보아인스에 대해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보 하인스는 26살에 풋볼 선수를 은퇴하며 암호화폐로 굉장히 큰 돈을 만진 사람입니다. 즉 옹호자라는 소리죠. 또한 그는 현재 리플을 전재산 70%에 가까운 비중으로 들고 있는 홀더이며 리플 CEO 브래드 걸링하우스와 긴밀한 관계라고 블룸버그 코니센 기자가 밝혔습니다. 여기서 바라볼 때 그가 주요 요직인 디지털 자문위원장에 앉게 된다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저는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트럼프의 선물 같습니다. 보통 시장은 다시 오르기 위해 떨어집니다.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은 포트폴리오에 리플과 이더리움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기관들은 이미 92,000달러 지점에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리플 홀더라고 밝힌 하인스의 임명으로 리플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까요? 저는 안 봐도 비디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에게 대선 자금을 몰빵한 리플레스 재단과 코인베이스 등은 취임식을 위한 행사로 거액을 다시 한번 기부를 했는데요. 요즘 암호화폐 전반의 분위기를 관통하는 기사 같습니다. 트럼프에게 잘 보여서 리플이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답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저희 커뮤니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5133-4788번으로 숫자 1번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커뮤니티 초대하시는 방법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은 살아남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남들보다 한 수, 두 수 앞은 내다보셔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투자가 아닌
투기성으로 코인 시장을 대하시는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희 커뮤니티는 많은 분들은 받지 못하고 있고요. 한 200분 정도만 더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나누는 건강한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희와 그리고 일본 정부가 리플을 사고 있다라는 뉴스를 재단이 본 걸까요? 리플 재단은 기습적으로 역사상 유례 없었던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신드롬처럼 번져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난 이벤트인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 우선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홈페이지입니다. 2015년을 끝으로 리플은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았죠. 리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이벤트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진행하는 이벤트였습니다. 리플레스 재단은 소진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덧붙이기만 했습니다만 현재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무려 15만원 상당의 리플 코인을 주는 이벤트입니다. 까다로운 조건이나 이런 거 없이 몇 분 동안만 간단히 입력만 하면 참여가 가능했고 저는 3번, 4번 참여를 해서 약 75만원 상당의 리플 코인을 받았습니다. 리플 제가 알려드릴 텐데 리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업비트나 빗썸, 여타 거래소 지갑 주소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저도 리플을 좀 들고 있어서 여러 거래소에 입력을 몇 번 하니까 15만원 상당의 코인들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총 6번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확인을 해보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실험까지 해봤었습니다. (15만원) 리플 코인을 주는 이벤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래 보이는 제 번호 010-5133-4788번으로 리플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참여하시는 홈페이지 링크와 방법과 설명이 담긴 문자를 차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에 제가 방법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 아실 겁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무단으로 영상을 도용해서 정작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혜택을 받기도 전에 끝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일일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참여하셔야 소진시까지 받아갈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저한테 문자 한 통 보내주셔가지고 이 역대급 이벤트 참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어드랍 몇 번이고 받으셔가지고 나중에 리플 무료로 물타실 마지막 기회라는 거 공짜입니다. 무려. 역사상 이렇게 유례 없었던 이벤트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한 통 주십시오.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원활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무료로 전송이 되는 프로그램을 구비해놨습니다. 꼭 리플이라고 문자를 주셔야지만 얘가 응답을 해서 자동으로 설명과 링크가 담긴 문자가 전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 유의사항 지키셔서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요.